안녕하십니까, 약빌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도 리틀 약사님과 함께하는 아주 흥미로운 영양제 티어 리스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또 약사님 채널에 또 나왔네요. 네. 예, 일단은 오늘은 혈당 조절의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해서 S등급부터 F등급까지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기준은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혈 색소, 그리고 이 임상 데이터의 개수를 평가해서 점수로 합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높은 순부터 해서 S등급은 그냥 혈당에는 요거부터 먹으면 돼.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등급은 S 다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고르셔도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B등급은 좀 애매하지만 보조요법으로 활용할 거. C등급은 데이터 값이 갈리니까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F등급은 돈 버리는 나쁜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약사님과 함께 의견을 맞추고 X등급이 될 만한 건 남기고 네. 아닌 건 내리고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30몇 가지 리스트를 뽑았는데 우와. 좀 네네. 줄일 건 줄이고 뺄 건 빼서 한 20가지 정도로 줄인 다음에 S등급부터 F등급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 S등급부터 가겠습니다. 요거부터 이제 고르면 된다라는 게 바로 베르베린, 식이섬유류 중에서 차전자피, 호로파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좀 이상한 거 하나 껴있죠? 호로파.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 식약처 기능성을 보면 호로파 같은 경우는 남성의 호르몬 건강이라든지 여성분의 호르몬적인 부분에 타겟이 많이 네네. 되는 성분인데 갑자기 이게 당뇨가 나왔어요. 네, 왜냐면은 네. 데이터가 이게 특정 데이터에서 호로파가 공복 혈당을 한 20 정도 떨어뜨리고 식후 혈당은 30, 당화 색소가 0.5% 정도, RCT가 19편이나 있었네. 와우. 근데 이제 5g 이상 먹어야 돼요. 아, 많이 먹어야 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값만큼은 나쁘지 않게 나왔다입니다. 그리고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계산하다 보니까 총점이 높아요. 근데 이거 좀 애매하죠? 네, 호로파를 굳이 혈당의 목적으로 우선순위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 값만 보면은 우선순위 S등급이지만 얘는 좀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A도 좀 애매한 것 같죠? A라고 해도 전 안 먹을 것 같아요. 찜찜함과 목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도 B등급, A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B로 네, 갔고요. 오케이. 저는 이거 보면서 식이섬유 차전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능성이 뭐세요? 의약품으로도 변비에 활용하죠. 예. 딱 변비인데 물론 네. 식이섬유가 혈당에 영향을 주는 건 다 알고 네, 있는데 이렇게까지 근거 데이터가 많은지는 저도 지금 네. 이 데이터 값을 보고 알았는데요. 식이섬유 차전자피도 그런 면에서 보면 부작용 없이 팽창성화제니까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내보낼 수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리고, S등급으로 녹이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데이터 값이 공복 혈당 30에 식후 혈당도 많이 낮추고 당화 색소도 막 엄청 낮추고 RCT가 35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변비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조건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보니까 여기 데이터 자체도 공복 혈당을 가장 많이 낮추는 것 같아요. 네. 배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겸사겸사 드시는 분들에게는 좋은데 당뇨하면 무조건 이거부터야 라고 하기에는 A등급에 들어가 있는 좋은 성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까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A도 차전자피부터 먹진 않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네, 이것도 변비가 있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B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차전자피 대신에 식이섬유류 좋은 거, 대장암 예방이나 변비 개선이나 고지혈증 이런 데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가장 안전하게 성인병 예방하는 게 양질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건데, 차전자피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거칠지만 그만큼 잘 자극을 주고 영양을 주기 때문에 높은 데 있지만, 부드러운 식이섬유 정도는 저는 A등급에 차라리 그렇게 놓고 싶다. 이놀린 여기 A등급에 있었거든요. 이놀린도 식이섬유니까 이런 걸 하면 되지, 차전자피가 데이터 값이 높다고 해서 여기 높으면 안 되고 그냥 식이섬유를 통친다면은 식이섬유를 A로 내린다. 아, 그것도 그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식이섬유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편하게 먹는 거니까 프리바이오틱스 목적으로도 먹고 장 건강과 성인병 예방 목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혈당을 드라마틱하게 낮추지 않더라도 여러 목적성으로는 A등급 정도의 식이섬유를, 우리가 S에 있던 3개 중에서 밑으로 내릴 건 내리고 베르베린이 남는데, 베르베린은 수치나 임상 데이터 개수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우수하거든요. 베르베린을 1순위로 놓는 건 S는 맞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드실 때 너무 고용량을 장기간 먹는 거는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장내 유익균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적당선 꾸준하게 적절한 용량으로 먹는 게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파이토종으로 먹으면 그 회사에서는 흡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덜하다. 그러니까 S는 베르베린 현재는 하나만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차전자피는 식이섬유를 추가해서 A로 내리고, 호로파는 B로 가야 돼. 네. 데이터는 네. 좋은데. 네.
그 데이터 네. 값으로 뽑아내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영양제라는 게 데이터만 갖고 뽑으면 이렇게 돼요. 그 효과 있다 없다 갈리고 허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면 안 되고 임상적인 경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 상담을 오래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한번 정제가 되는 그 경험을 무시하고 데이터만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A등급에 여주, 컬큐민, 바나바입, 에사비 이렇게 나왔는데 좀 올리고 싶은 게 있긴 하거든요. 여주요? 여주입니다. 여주는 왜 A인가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주가 식후 혈당 감소는 가장 높거든요. 네. 밥 먹고 먹으면은 다이어트 효과나 체지방 감소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약점이 있어요. 식후 혈당 낮춰주는 데이터가 한 논문에서만 나왔고, 그리고 RCT가 8편,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근데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게 여주 자체가 인슐린 유사작용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성분입니다. 췌장기능 떨어지신 분들, 인슐린 유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이점이 있고, 흡수 단계부터 알파 글루코시다제 같은 탄수화물 분해하는 이런 효소에도 작용을 하고, 들어와서도 대사를 촉진하는 작용도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혈당 조절에 상당한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S로 할까 A로 할까 되게 애매한 상태였어요. 네, 저는 S로 간 게 S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베르베린과 여주를 같이 먹으면 최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여주는 이제 구매하실 때 국내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가 있고 그냥 여주 분말 그냥 갈아 놓은 거 이런 게 있는데 효과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능성을 받은 식약처 인증받은 원료를 쓴 제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해외 제품 보면은 이 여주가 원래 비터멜론 쓴 멜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쓴 성분들이 정량화되어 있는 것들을 골라야 됩니다. 국내에도 정량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정량화되어 있는 것들로 고르셔야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말은 큰 의미가 없다. 네. A에 보면 이제 에사비, 네. F사이다 비니거도 네. 얘기를 하네요. 에사비가 최근에 한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체중 감량에 큰 도움 안 준다. 데이터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철회가 됐어요, 논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에사비가 S로 올라갈 뻔했거든요.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RCT 봤을 때 당화혈색소가 1.5%가 네, 당화혈색소는 가장 많이 낮추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사비 자체가 그렇죠, 위 건강에도 좋고, 네. 대사에도 좋고. 근데 치아 부식도 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빨대로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먹고 나서는 헹구시는 게 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네. 산이 좀 높잖아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은 성분 중에 하나다. 근데 에사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쓰림을 또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겠죠. 건강 유지 목적으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최근에 논란만 아니었으면 S급입니다. 그 맞아요. 수치가. 그거 감안해서 A로 놓고, 커큐민 어때요? 커큐민이 개별 인정형 제품들 보면은 상세 설명 주의란에 혈당이 낮은 사람 주의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염증이랑 관절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혈당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게 네. 있어서 조금 혈당을 놀랐어요. 낮춰서 저혈당을 조심하라고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아, 커큐민이 거의 만능인 거죠, 염증에도 그쵸. 좋고. 근데 염증에도 좋고. 저희가 많이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당뇨하면 차라리 지금 A등급에 있는 바나바입을 더 많이 네. 쓰는 것 같아요. 바나바입은 생각보다 RCT가 많진 않지만 식후 혈당 감소 수치도 높진 않지만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그리고 되게 접근성 용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나바입이 A와 B 아슬아슬한 수치이지만 식약처에 인증받은 것까지 합쳐서는 A등급에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A에 있는 것 중에 여주를 S로 올리고 네. 컬큐민, 바나바, 에사비 요 세 가지를 A로. 네, 그렇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B는 뭐냐면 S랑 A를 먹고 조금 아쉽다고 할 때 내 상황에 맞춰서 보조로 넣는 건데, B 정도면 A랑 S의 제품에 섞여 들어가서 같이 복합으로 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노시톨, 비타민 D, 시나몬, 마그네슘, 알파리포산, 크롬이 있는데, 이노시톨과 같은 경우는 다낭성 난소가 있고 그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나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다낭성 난소가 아닌 사람한테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다낭성 난소가 있는 여성분들이 혈당 조절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보조로 추가할 수 있는 거니까 B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한정적으로 다낭성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추천. 네. 비타민 D 요것도 사실은 결핍증이 있는 네. 사람들에게만 혈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결핍되어 있는 사람 한정을 봐도 공복 혈당 9, 식후 혈당 5 이러는 거 보니까 많이 낮추지는 못하지만 비타민 D가 주는 이점이 엄청 크거든요. 맞아요. 암 예방이나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치료, 상기도 감염 큰 이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최소 70%, 많게 보면 90%가 한국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만 놓고 봤을 때 B지만 전반적인 영양제 등급을 봤을 때 S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시나몬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네, 뭐 예. 혈당에 좋다라고 해서 가루로 먹고 있고 차에도 넣고
밥에다도 이렇게 뿌려 먹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시나몬 종류가 실론 시나몬, 카시아 시나몬이 있는데 카시아 시나몬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쿠마린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먹게 돼서 간독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 매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실론 시나몬 제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B등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시나몬을 보니까 연구가 좀 갈려요. 일관성이 안 나타났는데 카시아랑 실론을 같이 혼재되어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시나몬은 수치도 드라마틱하게 막 1등 그런 건 아니라서 이 경우는 음식 드실 때 시나몬 가루 뿌려 먹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A랑 S만 먹어도 네. 더 먹을 게 사실 있나 싶기도 해요. 네. 그 밖에 보면 이제 알파리포산은 사실 혈당 자체를 엄청 내려주기보다는 당뇨가 있을 때 많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말초신경염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주고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니까 혈관 질환들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역할이 더 맞지 않을까. 재미있는 성분이지만 효과 자체가 A등급까지 올라갈 정도는 아니다. 마그네슘도 수치는 많이 낮추진 않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부족한 사람 기준으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부족할 거예요.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조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롬도 제가 보니까 데이터만 따지면은 혈당 낮춰주는 효과가 엄청 강력합니다. 식후 혈당 20 후반, 공복 혈당 거의 20 가까이 낮춰주고 당화혈색소도 되게 좋고 RCT 연구가 28편이나 있어요. 되게 좋은데 상당수의 조건에서 부족한 사람에게서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크롬이 많이 부족한가 했을 때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얘 보면 사실은 지금 말했던 B등급에 있는 비타민 D, 마그네슘, 크롬 이 세 가지는 복합제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라. 복합 미네랄로 딱 드시면 복합 돼요. 미네랄로 그냥 한 번에 딱 드셔서 고민 없이 그렇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C는 선택하실 필요 없다 정도인데 오메가3가 있어요. 이게 피크노전도 있고 레스베라트롤, 카테킨, 키토산 알파CD 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몸에 좀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오메가3는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춰준다는 데이터는 찾기가 좀 어려웠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수치는 개선시킨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피크노제놀도 마찬가지이고요. 카테킨이나 레스베라트롤도 미비한 수준이었고 키토산과 같은 경우도 지방흡착 쪽이지 혈당 쪽에는 미비하고요. 알파CD가 이게 알파 사이클로덱스트린이거든요. 다이어트 보충제로 하는 거. 얘는 좀 재밌는 게 지방을 흡착을 하는데 혈당에도 영향을 준다는 데이터는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유의미하게 많진 않아서 굳이 혈당을 위해서 메인으로 섭취하는 건 좀 애매하다. 저는 보면 C에서 레스페라트롤, 피크노제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먹기보다는 당뇨로 인한 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추가하는 건 오케이. 근데 단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먹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카테킨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이 있잖아요. 혈당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비만도 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체지방 감소의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혈당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선택이지만 혈당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B가 어떻게 보면 보조로 활용하는 거니까 올리자면은 올릴만한 게 있나요? 합병증 예방 목적으로 먹겠다라고 하면 사실 B로 올려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당뇨 수치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C에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급 이거는 그냥 드시지 마세요. 패급이다. 뽕잎가루나 누에가루 요걸 혈당으로 푸는 그 광고가 있더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돼지감자도 사실 옛날 어르신들 돼지감자 혈당 좋다고 해서요 밭에서 막 캐가지고. 근데 이게 돼지감자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가 없어요. 버섯류, 사과버섯 이런 거 버섯류 없고 가르시니아 이런 거 다이어트 보충제들.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대사되는 거를 차단시켜서 지방량을 줄이는 거지 이거 자체가 탄수화물을 소모를 촉진시키는 건 아니다 기전이. 근데 이런 다이어트 보충제들은 혈당 쪽으로 보면 안 되고 다이어트 보충제는 사실상 원툴들이 있어요. 베르베린, 여주 이런 애들이 체중 감량에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요. 베르베린이 훨씬 많고 여주도 한 몇 건 봤습니다 제가 컨텐츠 준비하면서. 다이어트 쪽에 활용하실 거면은 이걸 쓰지 굳이 뭐 이걸 다이어트 전용으로 뭐 간독성 있는 거 먹고 막 가르시냐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상에 도움이 되는 건 카테킨도 사실은 콜레스테롤 개선이랑 항산화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베르베린이라든지 여주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또 혈당과 관련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들약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이 제품들을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거는 혈당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어디선가 추출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의로 다 드시기보다는 오메가3 비타민 D 기본 깔아주시고 마그네슘과 크롬 들어가 있는 미네랄 건강을 위해서 챙기고 여기 한두 가지 정도의 혈당에 최적화되어 있는 걸 섞는다. 그 정도 전략을 쓰시면 되고 여주랑 베르베린 중에 하나 고르라. 거기다가 보조로 활용하는 걸 섞는다. 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습관.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 뛰고 근육량 키워서 기초대사량 높이고 뱃살 줄이고 탄수화물 줄이고 나식 안 먹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빠이요. 빠이요. 네.